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제 워낙 변화가 심한데요. 이제 올해는 특히 또 심합니다. 대개 보면 이제 선거가 있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부동산 제도가 이제 많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 콜로키움 특강은 항상 최신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강의.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2월 29일 날, 2월 달의 마지막 날요. 경기도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 수도권 정비 계획 때문에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2월 29일 날 드디어 역사상 최초로 경기도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2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최초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경기도 종합계획을 갖다가 분석해서 이제 강의하는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그 다운사이징이라 그래가지고요. 요즘에는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고 부동산의 규모를 줄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요즘에 그 다운사이징이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이 국토종합계획은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이 작년에 수정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전 국토의 그 개발 방향을 정한 계획인데, 여기 2006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한번 수정이 됐었습니다. 2006년도에 수정됐다가 그 계획이 이제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2011년도 작년에 다시 수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정 계획을 발표했을 때 우리 보통 나라에서요, 이제 어떤 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 계획 안에서 핵심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계적으로 채워 넣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 개발이 어떻게 발전되겠구나, 이걸 어떤 좀 캐치하실 줄 아셔야겠어요. 저는 이제 법과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법대 다닐 때 보면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많은 법률을 갖다가 개정하시거나 이거 제정할 때 용역을 받으세요. 법률 개정의 용역.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법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한 200개다 그러면 한 20-30개 정도는 직접 만드시고, 나머지 조문 같은 경우는 그 조교라든가 이런 형들이 좀 이렇게 항상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바로 그 핵심적인 조문이 바로 그 법의 성질을 좌우하는 거죠. 그럼 우리 국토종합계획 갖다 밋밋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한 번씩 좀 살펴보시고,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2월 29일 날 며칠 전에 발표된 경기도 종합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경기도 쪽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거나 자기가 방향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수정 계획이 그 2006년도에 나왔던 계획하고 지금 2011년도에 나온 수정 계획은 아주 차이가 많은데요. 먼저 그 차이 비교를 좀 보시면은 되게 좀 감이 좀 잡혀요. 자, 2011년도 작년에 나왔던 요 수정 계획을 쫙 보시면은요. 2006년도 수정 계획은 한 단어로 말하면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약동하는 통합국토가 뭔가? 예? 그냥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뭐 러시아하고 교역을 하는 그런 국토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번에 나온 것은 그게 아니에요. 2011년도에 나온 것은 글로벌 녹색 국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더 치중하겠다. 글로벌 녹색 국토.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에 더 치중하겠다.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 인구와 관련해서는 자 이제 초고령 사회로 돌아갑니다. 인구 감소가 되고 초고령 사회로 돌아가고 다문화 사회 형성인데 이 초고령 사회 요것이 국토종합계획에 작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 예산에 변화가 생겼어요. 정부 예산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그러면 현재 말이죠.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계속 이게 그 재정 적자가 나는 이유가 연세가 많은 한 70세 이상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료 지출이 너무나 많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요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가지고 노인 건강과 관련되는 예산을 대폭 확충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에서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몸 관리를 잘못해서 아파가지고 병원비 들어가는 것을 한 1,000억 정도 투자해서 5,000억 정도를 줄인다. 그랬을 때는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가의 그 노인 복지 예산, 노인 건강 관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그 예산이 현재 잠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노인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그 다음에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좀 확인해 보시면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아요. 가장 좋은 게 국가 예산으로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요것이 바로 그 힌트를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다문화 사회 형성 해가지고 요즘에 그 농촌 지역에 가면은 인종이 틀리죠, 요즘에요. 도시 지역의 인종하고 그 농촌 지역의 인종이 틀려요, 요즘에. 외국에서 하도 신부들을 많이 수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 관련해가지고 정부 예산도 또 확보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걸 또 이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가장 그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바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을 잘 맞춰 나가시는 분들이 사업이 제일 잘 됩니다. 예. 요즘에 보면은 정부가 이제 3D 산업, 3D 미디어 산업 같은 거 양성하겠다.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 같은 배정해가지고요. 모 대학 같은 데는 대학원 신입생들이 학비가 거의 면제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한테는 일거리를 다 주고 이런 것도 지금 무척 많았어요. 국토종합계획을 보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광역 경제권 중심의 특성화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 그 다음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 계획적 성장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들한테는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는 수도권 과밀 억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다가 산업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균형발전법이라고 있죠. 그 균형발전법 해가지고 지방을 개발시키는데 그쪽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 거예요. 국가 경쟁력이 약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제력을 집중시키면은 우리는 겨우 경쟁이 가능한 데가 중국의 상해나 동경하고 겨우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의 경제력을 집중시켜도 겨우 상해라든가 동경하고 겨우 경쟁이 되는데 이것을 지방 분산을 시켜버리게 되면은요. 일단 분산되는 그 순간은 지방의 공장도 들어서고 이제 산업단지도 들어서니까 순간적으로는 지방이 개발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산업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요 물류 비용 증가, 부속 하나는 강원도에서 만들고 또 부속 하나는 저기 경상도에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해나 동경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일단 상해하고 동경하고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파급 효과가 지방으로 미치면은 지방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이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에 국토종합계획에 그것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적 성장관리. 그러면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제 산업을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거하고 맞물린 것이 2월 29일 날 발표가 되는 경기도 종합계획이에요.